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작은 디저트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밖에 없는 정말 작은 가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단골 손님이 있어서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좋아해 주시고 종종 디저트 강좌도 열어서 적자는 면하고 겨우겨우 제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원래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고 그나마 친정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구석에서 12평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월세를 반값 정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만약 부모님 건물이 아니었다면 진작 망해서 폐업하고 저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을 겁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한 이후로 수익이 왔다 갔다 일정하진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의 비용을 다 제외한 순수익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살았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벌만큼 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시급도 안 됩니다. 8시에 카페 문을 열기 위해 최소 6시에 출근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없이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있으며 단체 주문이 한 번씩 들어오는 날에는 밤을 새고 일을 하거나 쉬는 날 없이 7일 내내 일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의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이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맛있고 예쁜 것들을 만드는 게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 상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어서 적성에 맞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3살 연상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금전적으론 여유롭지 않아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돈이 별로 없어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고 가끔 식사 대접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이 건물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부모님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현재 월세 나오는 4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고 덕분에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제게는 친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립니다. 저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을 때 기껏해야 부모님에게 2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마저도 막내딸이 새벽부터 고생하며 힘들게 번 돈이라며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지만 월세 깎아주시니 그 대신이라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챙겨드렸어요. 부모님은 건물도 한 채 있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 다른 아파트도 한 채 더 갖고 계시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용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친정과 사정이 조금 다르더군요.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제 남편 위로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신우와 저희가 매달 시부모님께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돈과 아버님 어머님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셔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생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입으로는 맨날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지만 두 분 모두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입에 풀칠만 하며 사시는 정도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남편이나 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조금씩 드리고 저희도 적당히 먹고 살고 저금도 좀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차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제가 만든 디저트들이 우리 동네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에 제가 만든 쿠키나 과자, 케이크 등을 먹어보고 선물해주고 난 후기들이 올라오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지더니 물건을 만들어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저렴한 편은 절대 아니에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고 비싸고 좋은 수입 재료를 아낌없이 넣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손님이 몰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직원을 고용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재주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로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다 보니 매출은 계속 올라서 이제는 한 달에 가게 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겠지만 그건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직원을 뽑아볼까 하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제가 직원에게 잘해주고 잘 지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제가 만든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죄송했지만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오히려 손님은 더 많이 찾아오셨어요. 가게가 바빠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힘들긴 해도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서 기분은 훨씬 좋았어요.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항상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친정엄마 아빠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도 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는 하지만 친정만 챙기기에는 남편에게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난 설 연휴에 시부모님에게 세배 드리고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기껏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씩 큰돈을 현찰로 드렸더니 제가 로또라도 맞은 줄 아셨을 겁니다. 그냥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앞으로 더 많이 벌면 좋은 거 많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좀 벌었다고 시부모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가 신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당장 이번 달부터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릴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돈 잘 버는 올케가 내 몫까지 좀 해. 제가 요즘 돈 잘 벌고 여유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시부모 생활비를 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신우네는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키우는 아이도 없으니까 부모님 정도는 책임지라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황당한 것이 제가 진짜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형편 고만고만한 신우에게 며느리가 돈을 잘 번다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준 돈으로 신우와 조카를 데려다가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고기도 사 먹고 그렇게 인심을 베푸셨나 보더라고요. 두 분에게 제가 용돈으로 드린 100만 원을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신우가 심사가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렸겠죠. 돈 잘 버는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부모님 생계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면서 하루아침에 손을 떼버렸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그 전화 받고 나서 딱 3일이 더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한테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너 돈도 잘 버는데 50만 원만 더 보내줘라. 요즘 날이 추워서 우리가 일을 잘 못 나가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어서 50만 원 다 보내진 않고 30만 원만 일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에게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제는 신우한테서 용돈도 안 받게 되었는데 금호까지 2배로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신우가 용돈을 끄는 거지 그걸 제가 다 책임지겠다 말씀드린 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잘해드리겠다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어떻게 제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모두 다 책임지겠냐고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 나중에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왜 시부모 생활비 하나 못 대주냐고 제게 따졌습니다. 정말 억울했고 저는 한 번도 돈 자랑한 적 없고 시부모님 설날에 세뱃돈으로 50만 원 한 번 더 드린 것이 그렇게 제가 잘못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우랑 말다툼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후에 결국 시부모 생활비는 다시 예전처럼 각 집에서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이미 저도 그렇고 신우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 깨우친 것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고 앞으로 다시는 시부모에게 딱 정해진 용돈 외에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돈 잘 번다는 소리 들으면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정말 질투받을 만큼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근히 먹고 살다가 작년부터 요 몇 달 사이에 매출이 조금 올라서 겨우 얼마 더 버는 건데 시어머니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신우까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친정부모님한테나 잘해주고 남편이나 맛있는 거 사주고 말 걸 괜히 기분 낸다고 용돈 드렸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었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엊그제 멀쩡하던 시댁 TV가 고장나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새로 하나 사야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저와 남편에게 TV가 고장나서 안 나온다며 사진을 찍어 올리셨어요. 다음날 AS 기사를 불렀는데 TV가 워낙 낡은 제품이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냥 이참에 TV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번에는 절대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남편이랑 신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TV값 별로 안 비싸고 70만 원, 80만 원 정도면 쓸만한 걸 살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이야 당장 돈이 없으니 남편과 신우가 반반씩 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보고 TV 좀 사달라 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요즘엔 75인치 정도는 돼야 TV 볼 맛이 나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눈도 안 좋아지셔서 TV가 커야 돼. 내가 몇 개 골라봤는데 올케가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저한테 TV 사진을 몇 개 보내왔습니다. 진짜 사람들 속셈이 어찌나 그렇게 유치한지. 자기들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75인치로 200만 원 정도 하는 TV를 저보고 사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썩어 넘치게 있다고 해도 염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돈 없다고 했더니 시부모도 그렇고 신우까지 요즘 제 가게 매출이 잘 나오지 않냐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겨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누가 보면 저한테 돈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사 잘 됐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한 달에 200만 원 팔기도 힘든데 어머님한테 돈 잘 번다고 뻥친 거라고 했더니 방금 전까지 이악 물고 저한테 돈 내놓으라 달려들던 신우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뉴스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더라. 뭘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신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너가 그럼 그렇지 어쩌다 잠깐 잘 된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네 어쩌네 하면서 TV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가게 일이나 열심히 하라시네요. 정말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사가 좀 잘 되고 돈을 더 번다고 할 때는 시기와 질투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안달이더니 사실 장사 안 되고 돈도 얼마 못 번다고 하니까 신우와 시어머니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너가 그럼 그렇지 너까짓 게 돈 번다고 까불어봐야 전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가게는 지금도 손님이 몰려오고 점점 더 잘 됩니다. 아침 오픈 시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가 만든 제품들은 매대로 진열을 해두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요. 요즘 일이 많다 보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만드는 양이 훨씬 늘어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시댁 사람들한테는 돈 잘 번다는 티 내지 않으려고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을 사람들입니다. 괜히 친정만 챙겨주기 미안해서 명절이랍시고 시부모님 용돈을 50만 원씩 더 챙겨드렸다가 아주 크게 혼날 뻔했어요. 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에게는 절대 돈 있는 티 안 내고 시댁 가는 날에는 일부러 허름한 옷에 낡은 싸구려 가방 들고 갈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시누인데 어쩌면 그렇게 질투가 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진짜 이번 기회에 시댁 인간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만 적당히 베풀면서 살려고요. 작은 것이라도 선물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저한테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설 이후로 남편과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효자 노릇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고생은 저한테만 다 시키면서 징징대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올해 4월이 되면 결혼한 지 2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게 작게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는 항상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었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이 외아들이고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아버님이 자주 술을 드시고 사고를 치는 편이고 예전에는 집안에서 어머님께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속에 가득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거나 시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라도 하면 남편은 면전에서 대놓고 아버님을 무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엄청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챙겨주려고 해요. 용돈을 주더라도 항상 어머님에게만 주고 아버님에게는 얄짤없습니다. 아버님이 과거에 잘못을 많이 하셨다곤 해도 이제는 나이도 들고 예전보다 술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별을 하더군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역시도 남편의 집안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남편에게 말로만 전해들었지.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겪은 바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었고 이대로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 뒤로 평생 좋아하시던 술도 거의 끊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 성격도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집안에서 큰 소리는커녕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면서 사십니다. 가끔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전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댁은 이렇게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저랑 어딜 다녀도 항상 시어머니를 생각하느라 분위기 산동 닦게는 날이 많았어요. 와,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다음에 엄마 모시고 다시 와야겠는데? 아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갈까? 남편이 본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만 저렇게 엄마가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지 왜 그랬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2년 가까이 살면서 기간에 비해 부부싸움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과한 효심을 보일 때마다 제가 화를 내고 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용돈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낸다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질 않나.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할 때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열심히 힘을 합쳐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집도 사고 재산도 늘려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은 마치 엄마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니한테 다 가져다 바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만 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대로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돈을 마음대로 못 보내니 물건으로 사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고 포기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남편이 월급날 80만 원을 입금하면 저도 똑같이 80만 원 넣어놓고 전세금, 대출이자부터 공과금에 식비, 생활비 모두 그 통장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이 시모에게 얼마를 보내던 뭘 사다 주던지 신경 안 쓰게 되어서 속 편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혼을 대놓고 하기에는 결심이 서질 않았고 친정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다툼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제가 너무 철이 없게 느껴졌어요. 다들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고 남편이 본인 부모 챙기는 일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또 안 들었거든요. 돈 관리까지 따로 하게 되니까 완전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더 쉽게 남편과 시댁 문제는 포기하고 살 수 있게 되었죠.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그만이고 어차피 제가 일해서 버는 월급은 제가 따로 관리하며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설날이 끝나고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크게 싸우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은 아직도 1년에 2번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던 시절에는 제사도 여러 번 지냈다고 하는데 아버님 아프시고 난 뒤로는 어머님이 집안 제사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남편도 집안 제사 하는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셨겠죠. 그나마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예전처럼 그대로 하면서 차례상도 차리고 있지만 아버님 말고는 차례상에 아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인데도 안 하고 어머님이나 저는 어차피 여자라서 안 하거든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예 명절 차례까지 다 없애버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모여서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고 할 건 다 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매년 명절마다 전날에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제가 음식 준비를 맡아서 했고 올해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설 전날 어머님이랑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고 일찌감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대단하게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닌데 딱 남들 하는 만큼 기분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에서는 명절마다 상을 2개씩 붙여서 차려놓을 만큼 음식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부터 친정엄마도 와서 전도 부치고 제사 음식은 웬만한 건 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시집 오자마자 제 몫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도 전을 부치고 음식 만들어서 아버님이 차례를 지냈고 대충 정리가 된 후에 친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비닐봉투와 반찬통에 음식을 전부 모아서 쓸어 담으시더니 저희 보고 남은 차례 음식을 전부 가져가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제사 음식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전부 너희들이 다 가져다가 먹어라. 그냥 놔두면 시아버지가 알아서 드실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전부 포장해서 저희한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도 별로 제사 음식은 안 좋아하고 안 그래도 전이나 튀긴 종류는 칼로리도 높아서 그걸 집에까지 가져가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뒀다가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제가 괜찮다고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바리바리 챙겨서 커다란 마트 장바구니에 하나 가득 챙겨주셨어요. 집에 놔둬봐야 어차피 시아버지 말고는 먹을 사람도 없다며 이런 거 놔두면 아버님이 술 생각나서 안 되니까 그냥 전부 저희 보고 가져가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저희 친정에서도 음식을 또 싸주셨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설을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사 음식이 하나 가득이었어요.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부족해서 당장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고 친정에서는 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명절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시댁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요. 당연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기본적인 전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시다 보니 동그랑땡도 마트에서 냉동 사다가 계란옷만 입혀서 부쳐내고 다른 것들도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겨우겨우 구색만 맞추는 느낌이라면 친정에서는 전만 최소 10가지 이상은 만들거든요. 동그랑땡 하나를 해도 간고기를 직접 사다가 재료를 넣어 반죽을 해서 만들고 그 기본 고기 반죽으로 표고버섯전, 고추전, 깻잎전 등등 이것저것 색깔 내서 많이 만들어내십니다. 각종 나물이며 갈비찜의 잡채도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니까
남편도 친정에 가면 평소보다 밥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댁에서 음식을 많이 받아왔는데 정작 먹는 건 친정에서 가져온 것만 골라서 먹었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록 시댁 음식은 냉장고에 그대로 처박힌 채 남아있었는데 어차피 이대로 가면 아무도 손을 안 댈 것 같아서 상하기 전에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내다버리고 말았죠. 냉동실에 뒀다가 먹거나 전을 모아서 찌개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명절 끝나면 한동안 남은 음식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전찌개 같은 음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음식도 아니라 생각해요. 냉동실에 처박아둬봤자 어차피 남편도 안 먹고 저 역시도 손도 안 댈 게 뻔합니다. 몇 달씩 자리만 차지하다가 결국에 버리게 될 거 그냥 지금 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희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남편은 주말에 대청소를 도와주거나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시켜놔봤자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설거지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엔 제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남편에게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전부 버렸냐며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이거 전부 우리 엄마가 싸준 거잖아. 아니, 먹으면 될 건데 왜 이걸 전부 버려? 아깝지도 않아? 지금 설날 끝나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때까지 몇 번이고 밥상 위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첫날 둘째 날 조금 먹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시댁에서 가져온 전이며 나물이며 생선은 남편이 젓가락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기름지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제 냉장고에서 상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엄마가 싸준 거라고 왜 버리냐고 하기 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먹었더라면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럼 진작에 다 먹지 그랬어? 내가 맨날 밥상에 올려도 당신이 젓가락도 안 댔잖아. 나한테 왜 버리냐고 하기 전에 당신이 다 먹어서 치웠어야지. 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남편도 순간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 음식 하나하나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어디 산속에 버리고 오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먹기 싫고 필요도 없다는 음식을 시아버지 먹이기 싫다는 이유로 바리바리 잔뜩 싸줬고 남아서 쉬어 터지기 직전까지 남편도 먹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손을 안 대서 상해서 버릴 음식인데 그걸 저한테 뭐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뭐? 어머님이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웃기지 마.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어머님이 요즘 힘든 거 하시는 줄 알아? 전부 나한테 다 떠넘기고 옆에서 하는 척만 한다고? 실제로 같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재료 손질이나 간단한 일을 어머님이 하시고 불 앞에 앉아서 기름 냄새 맡는 일은 전부 저한테 하라고 시키거든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명절에 시댁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엄마 고생하는 건 마음이 아프고 와이프가 고생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오나요? 설 전날에 아침부터 어머님이랑 재래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장장 5시간에 걸쳐 좁은 시댁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온몸에 알이 배겼는데 그런 제 수고는 남편에겐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짜증나게 해도 참고 사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조차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괜히 힘 빼면서 바보처럼 살았구나 싶었어요. 아, 이제 진짜 더는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살자.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그리고 안방에서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고생 안 했다고 했어? 당신은 젊으니까 똑같이 일해도 별로 안 힘들잖아.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고생 많이 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사이가 좋았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어머님 과거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걸 뿌리치고 제 화장품이랑 며칠 갈아입을 옷만 챙겨들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정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우리 부부 사이가 괜찮고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이유가 남편의 무분별한 시어머니 퍼주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는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냐고, 지금까지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그동안 뭘 바라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형편도 변변찮아서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당장 시부모님 아프셔서 병원이라도 가는 날에는 그 병원비도 전부 남편이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친정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그런 놈이랑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살던 집부터 정리하자고 했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바로 친정으로 달려오더군요. 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현관문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을 거예요.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시어머니한테 다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주는 돈을 아낌없이 팍팍 쓰면서 사셨거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제가 돈을 모으니 나중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나 본데 어차피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남편이랑 어머님을 위해 쓸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진작에 결심을 했어야 했는데 이혼녀 딱지 달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부모님 말씀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참고 희생하고 어머님한테 잘해줘봤자 남편 눈에는 시어머니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